칭화大学. 네, 입어봤습니다. 自强不息,厚德载物. 知道这是什么话吗? 네, 이 표현은 중국의 어느 대학의 교훈인데요. 그곳은 바로 칭화대학교입니다. 이 옷이 아직 있더라고요. 怎么样?有点像大学生吗? 네, 오늘은 저의 경험담을 토대로 중국 유학생활 꿀팁을 전수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好久不见,我回来了. 하고픈 말이 정말 많지만 꼭 참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추억되고 있는 칭화대학교 유학생활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今天我想为大家介绍一下在我人生当中最幸福的美好时光清华大学交换生的那段日子. 네, 지금 이제 3월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이 많을 시점인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칭화대로 교환학생을 가서 중국어 회화 실력을 확실하게 키웠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비법 내지는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선 유학생활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학생활의 핵심은 기간보다 방법입니다. 유학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중국어 실력이 쑥쑥 느는 건 아니에요. 네, 그보다는 어떻게 유학생활을 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유학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라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까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중국어 실력이 폭풍 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두 가지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한국인 절대 금지입니다. 중국어를 배우러 갔으면 한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는 안 돼요. 특히 제가 갔을 때는 베이징에 한국 유학생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라면 최대한 거리를 뒀습니다. 처음에 이제 타지에 혼자 가게 되면 외로우니까 이 한국 친구를 만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학의 목적이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그 목적을 잊지 마시고 한국인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친구가 한 명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한 명이 아니에요. 정말. 결국에 이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한국어만 쓰는 생활이 되어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어 실력은 그래서 저는 중국인 친구들과 최대한 많이 교류하려고 했고 그 덕분에 중국어 회화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한국인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분이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랬는데 막 스미마생 이럴 순 없잖아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인과의 교류를 최소화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요. 책상 앞에 앉지 않는다 인데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제가 정말 모범생이었거든요. 과제, 공부 이런 거 막 늘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중국에서의 유학생활은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처음으로 막 수업도 막 째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어 회화 실력을 늘리려고 갔기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외부로 돌아다니고 친구들이랑 늘 대화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이제 틈이 생기면 늘 여행 다니고 왜 그렇게 유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교환학생을 갈 때 중국어를 어느 정도 잘 하는 상태였어요. 다만 이제 회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중국어가 모국어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고 학식을 먹어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늘상 대화하면서 그리고 이건 추가적으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중국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 교환학생을 간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가가지고 중국 본토 친구들 많이 사귀어야겠다. 중국에서는 그 학부생을 펑커생, 본과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대학의 이 펑커생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의 희망과는 다르게 중국인 펑커생과는 교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그동안 대학 생활하는데 어디 다른 나라에서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그 친구랑 정말 절친이 되었다. 이런 경험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좀 마찬가지예요. 중국인 학생들도 자기들이 이미 친한 친구들 있고 루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생각보다 조금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교환학생들끼리 어울리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운 좋게도 교환학생 친구들이었음에도 다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사실 잘한다고 표현하기도 그런 게 중국어가 모국어인 친구들. 比如说香港的姐姐啊,或者是台湾哥哥呀,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래 본인의 대학교가 이제 미국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칭화대학교로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오게 된. 근데 당시에 또 중국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그 외국 각지에서 엄청난 그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운이 좋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香港,台湾이런 친구들 아니면 이제 뭐美国,加拿大이런 데서 이제 온 친구들인데 미국, 캐나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중국인, 화교 2세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학교 다니고 하다가 이제 칭화대로 교환학생을 온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친해지게 돼가지고 자주 어울렸고 그 덕분에 중국어 실력이 정말 엄청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너무 이本科生 친구들한테만 목매달지 마시고 왜냐면 이들이 나와 놀아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 친구들을 사귀어도 좋으니까 그 중에서도 중국어를 잘하는 그런 외국 친구들을 사귀어라 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 친구들이 여행 정말 많이 다녔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징의 뭐名胜古迹或者是什么景点区 뭐 이런 곳들도 많이 다녔지만 베이징뿐만 아니라 칭다오, 텐진, 시안, 빙야오, 항저우, 수저우, 还有什么 난징, 还爬过黄山 황산도 막 올라보기도 하고 엄청 가파르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다양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중국 문화를 경험하고 그때마다 이제 중국어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해보면서 유학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맞아, 베이징에 있을 때는 또 스허유엔 여러분 아시나요? 그 베이징 그 전통 가옥이라고 해야 되나? 스허유엔 사하번 있죠? 이런 데서 또 묵어보기도 하고 스테이 체험을 하는 거죠. 사하번 숙박 체험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야무지게 놀다 왔어요. 네, 그래서 유학을 갔다 그럼 정말 열심히 놀아라. 열심히 놀아라. 대신 중국어를 쓰면서 중국 친구들이랑 혹은 중화권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와라. 그게 핵심입니다. 하고 이어서 좀 소소한 꿀팁들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출국 시기 관련해서 춘절 연휴는 꼭 피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춘절 연휴 기간에 기숙사에 도착했는데 진짜 거리의 상점들, 학교 안에 있는 학식들도 문을 다 닫은 상태여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춘제 이후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올해 25년 춘절 연휴 기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월 28일에서 2월 4일까지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수업을 들어라 인데요. 교양 수업입니다. 무슨 소리지 싶으시죠? 전 칭화대에서 어떤 교양을 들었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격 수업을 들었거든요. 射击课. 네, 진짜 특이하죠? 총 쏘는 거 있잖아요. 이 수업이 있는 거예요, 교양으로. 이 수업 덕분에 본과생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공부 잘하는 소위 명문대로 내가 가게 됐다라고 하면 할수록 교양 수업 꼭 들으십시오. 왜냐면 이 교양 수업에 중국인 本科生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제가 갔던 이 칭화대는 이 칭화대 친구들이 정말 진짜 엘리트구나 많이 느꼈어요. 진짜 공부벌레예요.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바로 막 술 먹고 이제 막 고삐 풀려가지고 놀기 바쁜데 근데 진짜 이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안에 캠퍼스를 벗어나질 않아요. 캠퍼스가 워낙 크기도 크지만 정말 칭화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제 기억에 수업이 한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마지막 교시 끝나는 게 밤 9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진짜 이 시간 내내 공부를 해요. 공강 때 뭐 하느냐? 공강 때 도서관 가요.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해요. 학년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막 공강 때 나가잖아요. 캠퍼스 밖에 나가서. 근데 나가기도 조금 힘들기도 해. 왜냐면 워낙 커가지고 저는 그냥 정말 칭화 빌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에 학식도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뭐 칭fen,
즈징, 그리고 이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 다오리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엄청 많아요. 정말 싼 그런 학식부터 아니면 조금 띠엔찬할 수 있는 약간 식당처럼 생긴 정말 빠오즈 이런 거 제 기억에 0.3원인가 있어요. 빠오즈. 아침에 먹는 그런 조금 커다란 샤오롱빠오보다는 좀 큰 그런 빠오즈 있잖아요. 0.3원인가? 그래서 한 3개를 먹어도 1원을 안 하는. 그러면 대충 곱하기 환율 200 해도 200원이 안 하는 거예요. 아침 한 끼가. 죄송해요. 말이 좀 샜는데. 그래서 일반 전공 수업에 들어가시면 이 친구들 공부하느라 그냥 교환학생들이랑 친해질 그런 겨를이 없어요. 사실.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 광경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칭화대 그 벙커션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어떤 인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체력 관리도 다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즈차오라고 불렀던 그 운동장이 있어요. 그 운동장에서 밤에 애들이 맨날 막 뛰는 거야. 근데 그냥 뛰지 않고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한 이게 4포인트 정도 카드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증인 것 같아요. 찍으면서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으면 한 바퀴 인정 뭐 이런 건가 봐. 그래서 체력 관리도 막 하고 하니까 애들이 쉴 틈이 없는 거야. 체력도 관리해야 돼, 공부도 해야 돼, 뭐 과제도 해야 돼, 뭐가 많겠죠.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친해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왜 교양 수업을 들어라 라고 하냐면 때는 이 친구들도 사람이잖아요. 교양 수업이니까 조금 팡송 된 상태예요. 이 친구들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제 그 기회를 틈타서 가서 이제 좀 말도 좀 붙여보고 전공도 내 전공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이 그곳에 있고 특정한 친구들을 매 수업 시간마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친해지다가 이제 결국에 같이 밥도 먹는 이제 이런 사이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학생활 갔다. 근데 생각보다 이 본과생 친구들이 나랑 잘 안 놀아준다. 나는 중국어 하고 싶고 중국인 친구 사귀고 싶은데 그러면 네, 이 교양 수업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엔 이게 공부도 공부지만 타지에서 새로운 경험도 쌓고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행복할 때 있잖아요. 막 거리를 걷다가 문득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런 기분이 들 때 중국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절의 공기, 그 시절 나의 상태, 내 주변의 어떤 그런 사람들 이 모든 그 좋았던 기억, 추억들이 저에게는 중국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멋진 경험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네, 오늘 소개한 이 몇 가지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